사망률 높은 3대암의 이름을 올린 대장암. 사람들은 과연 대장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다음 중 대장암의 위험이 높은 체형은 비만이지만 허리둘레는 정상인 체형과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인 체형. 지방이 많아서? 살찐 사람이 병이 많잖아. 상체가 뚱뚱해지는데 힘들잖아요. 내장암이잖아. 내장암이잖아. 아, 뭐예요? 그거 말 안 해. 나도 전체적으로 뚱뚱한데 대장암은 이상이 없거든요. 나 배만 나오고 해다리만 한데 혈압, 고지혈 다 있잖아. 당신 허리둘레가 높으면 다 위험하다 그랬어. 전체적으로 뚱뚱하니까 일단은 모든 병이 다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남편은 요 스타일인데 네. 병 없어. 병 없어. 건강해요. 배만 나온 사람은 네. 그래도 건강하더라고. 답은? 답은 이거예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지난 8년간 39%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는 대장암 환자. 심지어 대장암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40세부터 3배 이상 급증하는 대장암 환자. 주목할 것은 젊은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 45세 이전에 발견이 되면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더라.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체형인지에 따라 대장암 위험도가 달라진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대장암 위험 높이는 중년 체형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대학병원.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이 한창 분주하다. 저희가 봐서는 이 뿌리, 장 점막에 뿌리를 내두고 있는 부위는 암이 의심되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지금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양이 생긴 대장 일부를 잘라낸다. 그런데 절제한 대장에 붙은 노란 덩어리들은 뭘까? 사이사이에 지방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 그 주변에서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이 자라고 있었다. 대장암이 의심되는 병변은 여기입니다. 그 길이는 3cm.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크게 심호흡하시고요. 어머니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은 하세요? 그냥 보통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못해가지고. 뚱뚱한 건 아니지만 이 배 같은 데 조금씩 나온 편이 좀 날씬한 사람들도 좀 나은 거지. 건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또 한 사람. 올해 환갑을 맞이한 이정우 씨다. 조격을 하며 손을 계속해서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말초신경 때문에 이 말초신경의 어떤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손도 보시면은 손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틀릴 겁니다. 손이 마디 여기가 좀 새까맣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항암 치료의 영향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새카맣게 변한 상태. 힘들었던 투병의 흔적은 배에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제 개복한 위치고 옆에 까만 부위는 여기 복강경 수술이죠.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암 직장 쪽에 그 암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암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때 심정은 캄캄하죠. 아, 이제는 살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죽는구나.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우고 그냥 이제 나이 좀 60대 돼가지고 살만 하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암 발견 당시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 항문에서 약 10cm 상방에 이렇게 대부분의 대장의 내경을 차지하고 있는 종괴가 상당히 심한 출혈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굉장히 진행된 직장암이었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업 군인으로 살아온 이정우 씨. 맨 우측에. 젊을 때는 잦은 회식과 음주에도 군살 없이 날씬한 몸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뱃살이 늘어났고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는 몸.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어떨까? 측정 결과 남성 복부 비만의 기준인 90cm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뭐 어느 정도 나이 되고 그랬으니까 인격이라고 저는 농담을 하고 이거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남겼습니다. 거꾸로 다시 지나간 그 징후를 생각해 보니까 변이 가늘게 나오고 음식만 먹으면 또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살짝 혈변도 섞여서 나온 적도 있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암의 어떤 그 사전 그 징후였던 것 같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박종례 씨와 이정우 씨.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배 같은데 조금씩 나온 편이 좀 날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 나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특히 내장 비만은 대장암에 대한 증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45인데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몸은 그대로인데 배만 잔뜩 나온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자체가 이 대장암 발생률을 높인다니까 되게 좀 무서운데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둘레가 클수록 대장 내의 종양의 빈도수가 증가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허리 둘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되네요. 허리 둘레 줄이기 위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장내세균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장내세균. 네, 이 장에 안 좋은 균에서 독소와 염증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또 이게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이 위기 상태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방, 에너지원을 계속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해균들이 많을수록 내장 지방이 증가되고 허리 둘레가 커지게 되고 이러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장 건강이 걱정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 형님 안에 계셔? 제작진을 반겨주는 주인공의 딸. 미모의 딸을 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겨주는 다정한 부부. 엄마는 저처럼 날씬하고 아빠는 조금 심각해. 아빠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다른 체형을 가진 부부의 정체는? 좀 나와야 이게 좀 중후한 멋이 있는 거야. 중후한 맛은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얼굴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중후해야지. 아, 왜 이래? 정말 아저씨 끝내고 닥터 지바고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 배우 이윤성과 치과의사 홍지호 부부. 데뷔 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미모를 뽐내는 그녀. 이윤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따님들은 저 아줌마라고 얘기를 그렇죠. 전혀 모르나요? 엄마의 이 화려한 면모들을? 인정 절대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인정도 안 하고 엄마는 엄마 그리고 동네 아줌마 그냥 다 똑같이 봐요. 자기의 미모는 어디서 온 줄 알고 따님들이 잘 모르네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둘 다 안 닮았는데. 네. 아니 저는 의아한
놀라운 게 네.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대장암 위험 인자인 뱃살도 전혀 없으신데 사실 여자는 다이어트가 또 숙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장 건강이 제 나름대로 해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도 있고요.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는 가족 간의 추억. 분은 누구세요? 자녀분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유치원 때 졸업사진이고 이게 우리 와이프 유치원 때 졸업사진이고 제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네. 이제 모델 활동했을 때 사진이고요. 아줌마 사진인 거죠? 아니 이렇게 몸매가 좋은 아줌마가 어딨다고요. 그때는 정말 저도 날씬했었죠. 다른 또래 친구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호리호리하고 많이 이쁜 편이죠. 자기 눈에 예쁜 거야. 아니야. 다 뭐든지 있잖아. 자기 눈에 안경이야. 배꼽이 없어요, 이 사람. 살에 묻은. 28. 관리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줄자 끊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네? 뭐가 부러워요? 너무 날씬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소랑 비슷하시잖아요. 자, 갑자기요? 이거 뭔가요? 숨을 참아야 되죠? 잘라서 제주에. 알겠어요. 야, 우리 줄여서. 27밖에 안 된 필인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분 내 허리인데. 내 허리야. 뭉치시네. 아 진짜야. 여기 보여. 나도. 이거 이상한 줄자네. 근데 겉으로 볼 때보다 많으신데요? 35면? 잘못된 줄자를 가져와갖고. 그러니까 우리 집 줄자. 그래, 아니 제가 못 믿어서 저희 집 줄자를 꺼내봤어요. 과연 줄자의 문제가 맞을까? 그러네. 여기 근데 옆구리에 영어 있는데? 튜브? 정말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예, 옛날에는 이게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붙는 옷이잖아요. 네. 이런 옷 못 입었었어요. 홍지호 씨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이 배들 봐. 여기 복부가 이거 일반 티예요. 수영복 티가 아니고. 의사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이에요. 그치? 대표적인 게 햄버거죠. 네,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사 먹었죠. 햄버거 사 먹고 막 고칼로리 이런 음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끼니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 요즘에 현대인들이 뭘 그렇게 시간을 다 끼리 쫙딱 맞춰서 먹어. 현대인은 뭐 밥 안 먹고 뭐 아니 밥 먹고 당신 장 예민하잖아. 내가 집에서 안 해주고 당신 나가서 계속 사 먹어봐. 장이 어떻게 되는지. 1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부부. 임성 씨는 저희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고 큰 문제 되지는 않는데 대장에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상행결장에서 0.6c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돼 있습니다. 홍지호 씨는 횡행결장에서 이제 가운데쯤 되는 대장이거든요. 선종이라는 추후에 이제 암으로 바뀔 수 있는 용종으로 판명이 됐고요.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부부. 특히 홍지호 씨는 더 유의해야 한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일 큰 형도 대장암 수술을 하셨고 해서 대장 쪽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니 정말 두 분이 대장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면으로 아주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근데 이런 선종이 생기고 용종이 생기는 것도 장내 세균하고 연관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장내 세균이 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네요. 유해균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갔을 때 알레르기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또한 비만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저희 집은 온 가족이 과일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집은 과일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토마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이렇게 익혀서 껍질을 까놓고 이렇게 껍질 다 까는 거거든요. 하루 전날 꺼내놓고 아니면 오전에 꺼내서 저녁 때 제가 요리도 해서 먹고 아이들에게 주스를 해서도 먹이죠.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며 장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한 스푼을 넣어야 돼요. 갑자기 등장한 하얀 가루, 토마토에 넣는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족들 이 장 건강을 지켜주는 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잊지 않고 하죠.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 어떡하겠어요. 제가 쭉 끌고 와야지. 그래서 저 정도 때. 네. 아내의 꾸준한 관리를 받으며 장 건강을 챙기고 있는 남편 홍지호. 과연 개선이 되었을지.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 현재 장 환경을 확인해봤다. 본인들도 현재 모르고 있는 검사 결과인데 그렇다면 일단 우리 홍지호 선생님의 장내 세균 검사 결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야? 자, 저 적정 범위 오른쪽으로 가면 적정 범위 이상인 거죠. 지금 유익균 1이 적정 범위 이상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 유익균 2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유해균도 뭐 적정 범위니까. 그렇긴 하지만 유해균이 조금 더 낮게 유지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저 유해균을 없애려면 뭐 소독제를 먹어야 됩니까? 소독제를 먹어야 됩니까? 소독제를 먹어야 됩니까? 잠일 씻어내야죠. 창피해요. 그냥 꺼내서 한번 씻고 다시 넣으시죠. 스프레이라도 뿌리면 되나 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더욱 궁금한 게 제 자신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드디어. 자, 똑같이 위에 2개는 좋은 거, 밑에 하나는 나쁜 겁니다. 유해균이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그 빨간 거 한 칸이 저기 있잖아요. 아, 그럼 저 유해균이 한 마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되게 철저하신 분인데? 예. 지금 두 분을 보면 아까 그 홍지호 선생님은 적정 범위였고, 이윤성 씨는 되게 낮았잖아요. 그건 둘 중에 누가 좋은 겁니까? 상대적으로 락토바실루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도 비슷하고 유해균이 낮은 이윤성 씨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럼 제가 좀 더 나으네요. 여보 부럽겠다. 내가 좀 더 관리해줄게. 기다려. 굉장히 배가 날씬하신 것 같은데. 피검사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했지. 다 안 했지. 그냥 아주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 생전 건강검진 안 하다가 우리 동네에 우리 친구의 사위가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파리만 날렸었다. 거기 건강검진이라도 제가 한번 해준다고 갔다가 이런 병을 알게 됐어요. 그래 도움 주러 갔다가 제가 도움을 크게 받은 거죠. 그렇네요. 친구 사이가 그 동네 개원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탁구장. 이곳에서 10년째 탁구를 치며 건강을 관리해왔다는 주인공. 뛰어난 탁구 실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 모든 운동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탁구는 진짜 체력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스. 팔고. 선수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뭐. 배구 선수였죠. 배구 선수. 배구 결혼하기 전까지. 역시 남달랐네요. 그 결혼하고서는 어머니 배구. 10년 전에 대장암을 걸려가지고 그 대장암 극복하기 위해서 맨날 그 운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했는데 이제 암 걸린 이후로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대장암 진단 당시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녀. 어머나. 2010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전혀 뭐 이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 아프다는 그런 게 뭐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죠. 혈압, 뭐 정상이고 하여튼 당뇨니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전혀 하여튼 이상이 없었으니까. 진짜 건강하셨네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에게 생긴 딱 한 가지 변화. 50대 중반쯤? 아무래도 운동이 이제 또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뭐 젊었을 때 같지 않고 조금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뱃살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010년도에 그거 건강 체크하면서 발견해갖고 깜짝 놀랐죠, 뭐. 문득 든 궁금증인데요. 위암, 대장암, 뭐 직장암 이런 건 들어봤는데 소장암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소장암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드문 질환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는 연동 운동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짧고 대장은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노출이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암은 잘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운동 후 집에 돌아온 주인공. 자, 오빠 나왔어. 탁구 치고 이제 왔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했어? 아버님도 운동 좋아하세요? 국가대표였어 나. 축구. 축구요? 청소년 대표에서 선발돼갖고 운동하다 다쳐서 자본금이가 내 후배. 어머나. 자본금이 후배예요? 내가 그 수술을 안 했으면 우리 집 아저씨도 그게 암으로 될 확률이 컸죠. 그 수술하고 나서 바로 내시경을 했더니 선종까지 될 확률이 있어갖고. 배 나오게 되면 요즘 조심해야 돼. 확인을 검진을 많이 해봐야 돼. 여기서부터 그럼요. 나왔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었다니까요. 다 뺐어. 내가 나 이랬는데 어떻게 빼셨지? 진짜 제 남편하고 거의 비슷하시네요. 어머니도 한번 재보시죠. 과거 대장암을 앓았던 그녀의 허리 둘레는 얼마일까? 허리가 나이스. 네, 나이스. 거의 없으신데. 30도 안 되잖아요. 29. 저랑 또 그 네, 정도 있어요. 29. 그래도 하여튼 수술 전에는 그래도 살이 조금 쪄서 좀 허리가 한 33, 뭐 4도 입었었다니까요. 뭐예요, 이건? 이거 옛날에 좀 살쪘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오, 그냥 들어가는데요, 옷 위에? 옷 위에 입으시네요. 이게 이렇게 컸어. 어머, 이렇게 아직 컸어. 남아요. 이렇게 큰 거. 차이 많이 나시네요. 나 맞았던 게. 대장암 수술 후 뱃살 관리를 위해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 과연 부부가 먹는 간식의 정체는? 저 간식이 뭔가 비밀일 것 같은데요. 이거요? 수정과색. 팥 삶은 물이에요. 물. 탁구장에서도 수시로 팥물을 챙겨 마셨던 그녀. 다이어트도 되고 장에도 좋고. 이거는 이제 고구마 삶아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 팥이 그냥 팥이 아니에요. 응? 그냥 팥이 아니에요? 네. 그냥 팥이 아니다. 그녀가 뱃살 관리와 대장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다는 팥. 평범한 팥이 아니라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색깔이. 그냥 빨간 팥 색깔은 좀 색깔이 틀리죠? 약간 검정색이에요. 검은빛이. 이게 까만 팥이라고. 아, 검은 근데 팥. 이게 맛이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일반 붉은 팥과 검은 팥의 차이는 뭘까? 보통 팥 그러면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뭐 배변 활동, 원래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원래도 좋은 식품이에요. 게다가 폴리페놀,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팥 그러면은 붉은 팥만 생각을 하는데 뭐 흰팥, 그다음에 녹색, 그리고 이런 검은 팥, 종류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검은 팥의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팥에 비해서 더 높더라. 이런 보고도 있으니까 팥도 원래 좋고 이 검은 팥도 많이 드시면 좋죠. 팥차랑 뭐지? 아까 그 뭐 고구마.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팥 삶아가지고. 쉬워요. 같이 버무려서. 쉽다. 시키는 거지. 근데 지금 방금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말한 것만 해도 꽤 긴데.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요. 그녀가 장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다는 검은 팥차와 검은 팥버무리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끓입니다. 끓으면 얼른 따라 버려야 돼요. 첫물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팥물은 버리셔야 돼요, 팥은요. 왜요? 약간 독성이 있어서 네, 이게 심한 독성은 아닌데 살짝만 끓여서 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팥물부터 차로 활용한다. 팥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냉장고에 식혔다가 조금씩 마시는 거야. 그냥 끝이에요? 네. 설명은 되게 기셨는데. 남은 팥으로는 검은 팥버무리를 만드는데 이때 압력솥을 사용하면 편하다. 팥을 삶아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금세 그거는 뭐 옛날 같은 불렸다가 뭐 냄비에다 뭐 몇 시간 끓이고 그랬는데 요건 잠깐 돼요. 압력밥솥에는. 그래서 불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고구마도 함께 찌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뭐 10분, 20분 되면은 이제 운동하죠. 간단한 운동. 요주 서서. 응. 물병을 가지고. 9, 10, 11, 12, 13, 18. 저런 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춤, 댄스. 30. 이렇게 갖고 3번 해요, 3번. 예, 이렇게 하면 장에 좋다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갖고 그래서 그냥 쉽잖아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셋, 넷, 둘, 셋, 넷. 대장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은 근육의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이 운동은 대장의 연동 운동뿐만 아니라 복부 순환을 도와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코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다 했으니 압력솥에 찐 검은 팥을 확인해 볼 차례. 부드럽게 쪄진 검은 팥은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곱게 으깨준다. 간 좀 봐봐. 맛이 어떤가? 맛이 어때요? 당신 저거 맛있죠 뭐. 검은 팥버무리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견과류. 견과류를 같이 넣으면은 이건 모든 사람한테 좋잖아, 이게. 영양소가 풍부한 견과류도 갈아서 함께 활용한다. 견과류를 같이 집어넣어.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고구마와 검은 팥으로 만든 버무리 완성. 아, 정말 맛있어 보인다. 아니, 저희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약간 전 같기도 한데요. 네. 뭐 견과류랑 뭐랑 막 섞은 거 아닌 거예요? 팥과 고구마와 견과류가 들어간. 쿠키 같아요. 부드러운 촉촉한 쿠키. 아이들 간식용으로 또 이제 뭐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팥 물 색깔도 좀 이렇게 코코아 색깔? 네. 굉장히 연하게 탄 코코아 색깔. 맛 좋다. 시루떡 맛. 오, 약간 그런데 진짜? 떡 맛이 나요. 물 대신 계속 먹어도 별로 저항감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구수하기도 하고. 어느덧 식사 시간. 간식 하나도 장 건강을 생각해 챙기는 만큼 식사 메뉴도 특별할 것 같은데. 뭐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우리 같은 나이에 배도 나오고 그런데 이 우엉은 그런 염려도 없고 맛도 또 훨씬 좋아요. 그녀가 우엉으로 만들 음식은 무엇일까? 우엉 잡채 만들려고요. 우엉 잡채요? 네. 우엉 잡채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 당면을 줄이고 그 대신 우엉을. 식초물에 채 썰어서 좀 담가놔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이 안 변해요. 우엉은 질기기 때문에 간장으로 먼저 졸여준다. 우엉에 특히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우엉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우엉 좀 끈적끈적한 성분, 이게 리그난인데 이 리그난이 또 장내에서 염증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이제 금방 추석인데 우엉으로 잡채 해 드시면 되겠네요. 우와. 아니, 젊으신 분이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세요. 아직 무슨 유린자입니다.
당근, 양파, 파프리카 등 갖은 채소를 썰어 볶아준다. 야채 별로 안 좋아해서 대장암이 걸렸어요. 저 말씀은 야채를. 무섭네요. 근데 안 들을 수 없는 말이네요. 아프고 나서는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전에도 고기만 먹고 그랬는데 아프고 나서는 이제 좀 먹으려고 애를 쓰지. 볶은 채소에 우엉을 넣고 다시 볶는다. 이렇게 이제 우엉을 넣으면은 당면을 좀 덜 넣어도 돼요. 같이 넣어줘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당면을 넣고 버무리면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듬뿍인 우엉 잡채가 완성된다. 난 요거만 먹어요. 건강한 음식들로 차려진 부부의 밥상. 부부는 꾸준한 식단 관리로 10년째 대장 건강을 지키고 있다. 굿 그래야지. 베리. 근데 운동도 중요하고 뭐 식습관도 중요하고 한데 제일 또 우선인 것은 이제 건강 체크를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부지런히 해야 되고 좀 이상 있고 그러면은 가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장이 예민한 것은 기본. 전형적인 올챙이 배체형인 홍지호. 홍지호 씨는 선종이라는 추후에 이제 암으로 바뀔 수 있는 용종으로 판명이 됐고요.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을 위한 장 건강 관리법이 공개된다.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서 천장 긁고. 근데 운동은 또 저거밖에 못하니까요. 새 놓고 자꾸 맨날 그런 거 하나도 운동 안 되는 거 맨날 뭐 또 하라고 그거. 해야지. 하나, 둘, 셋. 되게 쉬워 보이죠? 네. 저 땀까지만 오는데. 저게요? 진짜. 나중엔 서로 화낼 것 같아. 좀 더 오라고. 자꾸 병원에서도 환자 볼 때 어깨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장애 운동도 되니까는 제가 이제 남편한테 항상 같이 하자고 하죠. 진짜 뭐 이거 하는데 이게 뭐 운동이 돼요? 이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막상 하다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상체를 회전시킬 때 복부 아래 근육과 옆에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고 올바른 상체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상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주먹을 보면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앞쪽에 있는 근육과 옆에 있는 근육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골반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그리고 옆구리 근육까지 상체에 있는 근육군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구리 근육까지 상체에 있는 근육군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래? 끈끈하게 쳐다봐. 빨리. 그만해 빨리. 그만해? 그래, 그럼. 그만하는 대신에. 운동을 끝낸 후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올려보여.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는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다. 네, 샐러드 이렇게만 이렇게 주지 않고 위에 뭐 이렇게 소스를 뿌린다든지 맛없게 생겼을 것 같은 음식을 굉장히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요. 아이들 입맛에 맞게 샐러드 소스를 직접 만든다는 그녀. 땅콩을 활용해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야채에 식이섬유도 많지만 땅콩에 식이섬유도 많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는 거죠. 땅콩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쓰는 올리고당으로 소스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땅콩잼 소스. 올리고요. 딱 보기에는 그냥 장 같은데 맛은 정말로 좋아요. 여기에 빼놓지 않고 넣는다는 또 한 가지. 하얀색 가루를 아낌없이 뿌려주는데
응? 아까 그 토마토로 뭐 주스 하실 때도 뭐 가루 섞으셨는데. 토마토 주스에도 넣었던 흰색 가루.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유산균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비피더스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흰색 가루의 정체는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도 유산균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보통 유산균은 젖산만에 생성하는 데 비해서 비피더스균은 젖산과 초산을 동량 생성합니다. 이 초산이 그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항암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된 것이 나이가 들수록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 이후에 점점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줄어서 노년 이후가 되면 5% 미만이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유익균, 무조건 유산균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까지 공급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피도스균은 프락토올리고당과 함께 섭취 시 5배 이상 증식한다는데 따라서 바나나, 우엉 등 프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한 음식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남편이랑 저는 그냥 가지 자체 뭐 무침이라던가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지를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로 아이들을 가지 순대를 해서 먹이면 그나마 좀 잘 먹더라고요.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순대를 만든다?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파내기가 쉬워서 가지를 3등분으로 잘라 속을 파낸 다음 채소와 두부를 다져 속재료를 만들어준다. 속을 파낸 가지에 재료를 채워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쪄주면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지 요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피두스균까지 뿌려주면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 쓰라야 와서 이거 좀 먹어. 나 드라마 볼 건데. 뭐라고? 빨리 와서 먹어. 나 드라마 볼 거야. 정말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못하겠고 우리 남편 저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우리 신랑 이렇게 잘 먹어주면 저한테 큰 재산이죠. 맛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대로 먹으면 그나마 요만큼 있는 뱃살 남은 거 요만큼 있는 뱃살마저 없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말만 들어. 응? 알았지? 항상 듣잖아. 여보, 왜? 말 잘 들으면 뭐 사줄 거야? 나 가져 그냥 나. 가져게. 네, 이윤성 씨가 장 건강을 위해서 즐겨주신다는 이 비피더스 균과 비피더스 균을 넣은 땅콩 잼 샐러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땅콩잼. 기대된다 이거. 땅콩 맛이 확 나네. 피넛버터와 약간 바나나 푸딩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미숫가루 같아요. 약간. 예. 단맛도 있죠. 인절미 그런 맛도 있고.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들을 뒤에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CFU라는 게 써 있거든요. 유산균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 양을 보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1억에서 100억 CFU 정도의 유산균을 섭취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권장량을 드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복통, 설사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적당량 시작하는 게 좋겠죠. 많은 환자의 대장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대장암 권위자를 찾아온 병원. 교수님 만나서 살았다라는 말을 하네요. 부상 있었으면 죽었었는데 교수님 만나서 살았다고.
감사 인사를 받는 이 의사의 정체는 16 에바스틴 폴피리킴 오리지멘. 한국말 아닌 거죠? The anus is prognosis is very poor. So if she had underwent APR and 25년간 1만여 건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그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대장암 권위자 김남규 교수. 김남규 교수님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의 하루를 관찰하며 장 건강 비결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가 없다? 저쪽. 저 멀리 삐쭉 튀어나와 있는 손이 보이는데. 아, 저기 엎드려 계시는 손이 보이는데. 아. 엎드려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요가 자세 아닌가요, 저거는? 잠에서 깨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려면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장 건강법 첫 번째, 아침 운동으로 장을 깨워라. 또 추가한다면은 아침에 공복감에 장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침을 먹게 되고 또 물 먹고 그러면은 대장 운동이 신호가 이제 더 잘 가게 되죠.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고개 숙이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하도록 그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로 복부에 힘을 주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엎드려 기도 자세.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하면 대장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하루 1시간씩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오전 수술 스케줄을 맞추고 식당을 찾은 김남규 교수. 바쁜 와중에도 끼니는 꼭 챙기고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데. 그런데 수북히 쌓인 반찬에 비해 밥의 양이 현저히 적다. 특이한 점은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관찰됐다. 무슨 연유에선지 밥은 먹지 않고 채소만 연달아 먹는 김남규 교수. 그의 수상한 식사 방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장 건강법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 실천. 야채, 깍두기를 먼저 먹고 어묵이나 소고기를 먹어도 단백질 섭취하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는 밥을 먹는. 식이섬유나 단백질 먹은 다음에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는데 그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좀 배불러서라도 적게 먹는다. 그런 원리죠. 동료들과의 대화가 즐거운지 식사는 뒷전.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김남규 교수. 원래 많으신 편이세요? 별 말 안 하는데. 원래 혼자 먹을 때보다 천천히 먹게 되는 거. 여기엔 이유가 있다. 밥 먹으면서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천천히 먹게 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그의 사소한 장 건강 비결. 오후부터 시작된 외래 진료 시간.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피해 그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진료 시간 틈틈이 배를 문지르는 그 속이 불편하기라도 한 걸까? 배를 계속 만지고 계신데요?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장이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어서 장 마사지 하나 하는 방법이고요. 대장 건강법 세 번째, 장 마사지를 하라. 짚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여기 오른쪽 아래는 소장과 대장 이행되는 부위고 왼쪽 아랫배는 대장과 직장 이행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르면 이게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러서 가스 배출과 변을 보는데 도와주는 거죠. 소장과 대장, 대장과 직장의 연결 부위를 자극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천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꼭 하셔서 지금 늘어나는 장 질환을 꼭 예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남규 교수의 장 건강 비결 3가지.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잠들어 있는 장을 깨우는 것. 두 번째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돕는 장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요. 3시간을 지나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디쯤인지 뇌출혈일 거라고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자연 속에서 답을 찾은 주인공. 농부예요. 아, 농부세요? 혈관 건강 비결 까만 밥에 있다?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고 혈압에도 좋대. 혈관 건강 사수하는 특급 비결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영감. 끈끈하게 쳐다봐. 야, 나 이러고 쳐다보면서 오면서 장애도 오면서 뭐 어려운 것도 없어. 그만해? 그래, 뭐 그만하는 대신에